안녕하세요.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개관 시마 내일로 가는 문학행 코너의 두 번째 방문지인데요. 윤동주 시인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의 시와 삶을 떠올리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말로 말을 하고 우리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윤동주 시인, 영원한 젊음, 글을 기리는 문학관이 청운동에 세워진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청운동에 윤동주 문학관이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청운동의 윤동주 시인을 찾아갑니다. (1948년 1월) 정음사에서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이 출간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생전에 시집을 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계획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총 19편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책을 많이 찍어내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100부 한정 혹은 200부 한정 등으로 찍을 때였지요. 때문에 윤동주 시인도 자신의 첫 시집을 77부 한정으로 출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검열 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요. 그가 사망한 후 출간된 유고 시집엔 총 31편의 시가 실렸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서문을 썼고 강처중 선생이 발문을 붙였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은 윤동주 시인에 관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자료들이 귀중한 물건이겠지만 특히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느 것을 고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윤동주 문학관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자료입니다. 생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물목판입니다. 유족들의 말에 의하면 생가 우물가에 서서 고개를 들어보면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명동교회와 명동소학교가 보였다고 합니다. 대표적 시인 자화상에 우물이 등장하였고 우물은 자아성찰을 상징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2전시실 열린 우물입니다. 열린 우물은 용도 폐기된 물탱크의 윗부분을 개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윤동주 문학관이 왜 청운동에 자리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연희 전문학교 문과를 다니던 시절 종로구 누상동에서 하숙을 합니다. 그 집은 소설가 김송의 집이었는데요. 시인은 친구였던 정병욱 선생과 함께 생활합니다. 청운동은 윤동주 시인이 머리를 식히고 시정을 다듬으러 종종 들린 장소입니다. 별 해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 이런 시들을 바로 이 시기에 썼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며 팽창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사람들은 집을 지으러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고지대에 주택이 많이 지어져서 고지대 주민들이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심화되는 급순환을 해결하고자 청운수도 가압장이 세워졌습니다. 가압장은 고지대로 수돗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펌프 시설을 갖춘 수돗물 공급 시설입니다. 느려지는 물살에 압력을 가해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돕는 곳이지요. 청운수도 가압장은 종로구 청운동 일대의 고지대를 향하여 물이 다시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청운수도 가압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방치된 채 세월이 흐릅니다. 이후 용도 폐기된 채 버려져 있던 시설을 개조하여 2012년에 윤동주 문학관을 건립했습니다. 살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뚜렷할 때도 있고 무엇 때문인지 도통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꾸 어깨가 처지거나 발걸음이 왠지 가볍지 않을 때 청운동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에 들러서 윤동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정신이 지치고 힘들 때 윤동주 시인의 시가 우리의 정신을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도울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의 정신 가합장입니다. 그의 대표시 자화상에 우물이 등장합니다. 고향집 앞마당에 있던 우물은 시인의 근원으로 오래도록 함께 했을 겁니다. 친필 원고 영인본과 함께 윤동주 문학관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장품입니다. 문학관 뒤로 조성된 시인의 언덕로를 걸어 올라가는 길은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돌아 나오는 길에는 별을 올려다보기에 좋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붉은 시간이어서 별을 볼 수는 없었지만 밤이면 밤마다 그곳 마당엔 별이 가득할 겁니다. 그곳에서 이리저리 오래 마음을 둥글린 자갈들이 둥그러진 마음을 또 둥글둥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에도 한밤에도 별을 쳐다보며 사는 자갈 마당을 꾹꾹 밟으며 그 단단한 마음을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마음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어느 곳 밑으로 홀로 걸어가 슬픈 사람의 눈을 거울 속에 나타난다. 쉽게 쓰여진 시. 이 책을 쓰기 어렵다.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은 부끄러움이다. 육축방은 나이다. 창밖의 밤비가 속삭이고 윤동주 문학관을 돌아보고 나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주 문학관에서 유수진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